여러분은 지금도 국민연금을 내가 낸 만큼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하나로 수천만 원을 날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60세 되면 국민연금 나오겠거니 그냥 은행에서 추천해준 연금보험 하나 들고 이거면 되겠지 하고 노후를 준비하셨어요. 그 결과요? 정작 연금 받을 나이가 되자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다 웃으면서 설명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 안 해요. 왜일까요? 그 정보로 당신이 손해보면 그들이 이득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착각, 개인연금에서 손해보는 구조, 수령 시기 하나로 수백만 원이 바뀌는 진짜 이유, 그리고 많은 연금 대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남은 연금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큼 명확하게 연금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이 없을 거라 단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연금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천만 원을 날리는 사람, 여러분은 그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연금의 첫 번째 상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만 받는 돈이다. 이 말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내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그 돈 돌려받는 거잖아. 그냥 적금처럼 넣은 만큼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 생각 하나로 연금에 대한 전략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고 불필요한 조기 수령, 추가 납입 포기, 연기 수령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보장형 장기 생존 보험이에요. 즉, 내가 오래 살수록 이득이고 오래 못 살면 손해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내고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보상을 받는다.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그 대가로 노후에 소득이 끊겼을 때 일정한 돈을 평생 받는 소득보장 시스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내 수명이 길어질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씨는 60세까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매달 8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씨는 총 얼마를 받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습니다. 85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1020만 원입니다. 평균 수명 85세로 했을 때 20년간 수령하시는 거죠. 그럼 1020만 원을 20년 받으니 총액이 2억 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씨가 그동안 납입한 총액은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월 25만 원을 20년 납부했다고 했을 때 대략 4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입니다. 6천만 원 내고 2억 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구조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반대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딱 10년만 낸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은 납입 금액이 3천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 자격이 되는 10년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분도 평생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적게 내고 오래 받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보험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오래 살면 이득이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구조. 이게 국민연금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적금처럼 생각할까요?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은 넣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적금, 예금, 보험금 항상 입금과 출금이 정비례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60세부터 조기 수령해서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하고 판단하는데요. 이 판단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이후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여러분 혹시 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신이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십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 예상 수령 금액, 수령 시기별 차이를 모두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정기 수령 기준 금액, 두 번째 조기 수령 시 감액 비율, 세 번째 연기 수령 시 증액 비율. 이 세 가지를 꼭 비교해 보세요. 자기 수명, 건강,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게 진짜 연금 전략입니다. 저의 지인분들 중 나 연금 오래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우리 집안이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이득이지.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표가 좋아도 스트레스로 인한 병, 갑작스런 사고, 또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래 살 때 생기는 가장 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래 살면 파산날 수 있으니 그 리스크를 막아주는 소득 안전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국민연금의 추가 납입제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임의 가입과 추가 납입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 혹은 60세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만 추가로 내도 나중에 받는 총액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한 분들이 65세부터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보험이다.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조기 수령은 손해고 전략적으로 연기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상 수령액은 꼭 확인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임의가입, 추가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만 받는 돈이다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국민연금만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도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보험 개념이고 오래 살수록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연금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면 무조건 도움 되겠지. 맞는 말 같죠? 실제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가면 요즘은 다 연금보험 하나쯤은 갖고 계세요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입은 했는데 정확히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혹은 그냥 은행 창구에서 권해서 들었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이라는 이름 들으면 굉장히 신뢰감 있고 왠지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전부가 연금에 유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수익률은 낮고 사업비는 높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연금이라는 이야기죠.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 일정 시점부터 월 단위로 연금을 받는 구조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제도로서 소득 재분배를 기반으로 한 장수보험이라면 연금보험은 사적 금융상품입니다. 즉,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보험에는 필연적으로 사업비,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이 붙습니다. 이건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5년 동안 납입금의 7에서 15%가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납입하면 1년 동안 총 36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연금 재원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3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60만 원 이상은 사업비, 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험보험료 등 명목으로 빠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 가입 시 알기 어렵게 약관 뒤쪽 구석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매달 돈을 넣고 있지만 그 돈이 온전히 쌓이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도 원금은 보장된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원금이 보장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일정 수령 개시 이후 장기간 유지해야만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 개시 후 1에서 2년 안에 사망하게 되면 오히려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신의 평균 수명보다 상품에서 정한 기준 수명이 더 길게 설정돼 있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씩 20년간.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3에서 4%씩 오르면 10년 후 80만 원은 지금의 50만 원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20년 후면 더 심하죠. 즉, 연금보험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일부 조정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럼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이건 금융 소비자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연금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연금보험보다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자산으로 투자 가능해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령 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 부과,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연령 이전에도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은행 보험사에서 이 얘기를 왜 안 해줄까요? 간단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수수료와 사업비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 은행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즉, 상품의 수익성은 고객에게 있느냐, 금융사에게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인 연금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무조건 이익인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비, 수수료, 물가 반영 안 되는 구조 등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은 연금저축펀드 IRP 조합, 세금 환급, 수익률, 유연성 모두 탁월합니다. 금융사 권유만 믿지 말고 내 연금은 내가 구조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장기 생존 보험이라는 사실, 그리고 연금보험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65세 되면 받으면 되는 거지. 이제 곧 정년이니까 연금이랑 같이 생활비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하나로 평생 수령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생 연도별로 정해진 정기 수령 나이가 있고 그 이전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수령을 미루는 연기 수령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기 수령 시점이 6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첫 번째,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약 6% 감액되어 최대 30% 감액됩니다. 결국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기 수령은 최대 70세까지 수령 시기 연기가 가능합니다. 매년 약 7.2% 증액, 최대 36% 증액됩니다. 결국 평생 증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죠. 쉽게 말해 조기 수령은 급여를 미리 당겨서 받는 대신 덜 받는 구조고 연기 수령은 조금 늦게 받되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65세 기준으로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60세 조기 수령 선택 시 감액률 30%, 매달 약 56만 원 수령하게 돼서 연간 672만 원, 20년 수령 시 총 1억 3,440만 원입니다. 65세 정기 수령 선택 시에는 매달 80만 원, 연간 960만 원, 20년 수령 시 총 1억 9,200만 원 수령하게 됩니다. 70세 연기 수령 선택 시에는 증액률 36% 매달 약 108만 원 수령하게 되어 연간 1,296만 원, 15년 수령 시 총 1억 9,440만 원입니다. 단순한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 조절 하나로 총 수령액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조기 수령은 수령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일찍 받아서 오래 살면 이득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감액 구조는 매우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살 경우 연기 수령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 늦게 받을 자신 없다는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소득 구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최대한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감액률이 평생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기대 수명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수명이 더 길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여부, 가족의 평균 수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수 유전자가 있는 경우 연기 수령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의 연금 전략.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한 사람은 정기 수령, 다른 사람은 연기 수령 전략을 써서 가구 단위의 연금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일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 소득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냥 65세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자동 수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액 혹은 증액이 결정됩니다. 즉,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신청을 미루면 연기 수령이 되고 신청을 당기면 조기 수령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 1355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반드시 예상 수령액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만 원 차이 나는 게 무슨 차이냐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단순히 월 수령액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 이어질 소득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차이라도 1년에 240만 원, 10년에 2,400만 원, 20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65세 이후 인생이 25에서 30년은 더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기간을 어떤 소득 구조로 보낼지 그 핵심이 바로 연금 수령 전략입니다. 그럼 연기 수령만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기 수령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내야 하거나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수명에 대한 객관적인 우려가 있다면 지나친 연기 수령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땐 현재 자산, 소득, 건강, 가족 상황, 그리고 연금 외수입원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기 수령은 일부 금액만도 가능합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액을 연기하지 않고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그중 40만 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70세까지 연기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나중에 더 큰 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는 혼합 전략이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이 평생 적용됩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30% 감액, 연기 수령은 최대 36% 증액. 차이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수령 시기 결정은 소득 구조,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상황.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기 수령은 일부만도 가능하니 혼합 전략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앞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혹은 받기 전에 사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 질문은 60대 이상 시청자들이 연금 이야기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또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받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내는 받을 수 있어요? 자식들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알아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지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수급 구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수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수령 시작 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납입만 해왔고 아직 수급 개시 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적용되는 제도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이 제도는 사망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10년 이하로 납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수령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이 받던 연금이 끊기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연금이 넘어갑니다. 다만 모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순위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공적 생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정해진 순위와 조건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위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1순위, 만 60세 이상의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조부모. 즉, 배우자가 60세 미만이고 건강하면 당장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구조를 알고 유족 지정과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가입 시 또는 연금 수급 전 단계에서 유족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귀찮아서 설명도 없었고 서류가 어려워서 이런 이유로 유족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 과정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수급이 불가한 사례도 발생합니다. 유족 지정은 내 연금의 끝을 가족에게 잘 넘기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유족 지정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족들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남편이 매달 9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사망하면 그 90만 원을 그대로 아내가 받게 되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60% 정도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그 비율은 유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한 명뿐이고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유족이 여러 명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40%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즉, 사망자의 연금 전체를 그대로 유족이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로 조정된 금액을 유족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내가 받는 건 아닙니다. 사망 이후 이 돈은 가족의 삶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20년 넘게 납부한 국민연금, 그 돈이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배우자, 자녀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금 이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 가지 착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이라는 사실. 두 번째, 연금보험은 무조건 이익이 아닙니다. 사업비, 수수료, 물가 상승 미반영 등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연금은 그냥 65세 되면 받는 게 아니라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총액이 달라진다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연금은 가족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의 구조 점검하기.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각각 수익률, 수수료, 수령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유족 지정 여부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혹은 가입한 금융사에서 유족 지정 신청을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부모님과 함께 꼭 다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연금은 곧 가족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보험을 가입하고도 실제로 치매가 걸렸을 때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청구 기준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세요. 당신이 보험을 왜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지 단 1분 만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